한강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빛의 나라 한강 야경답사 5번째 이야기는 유람선 선상에서 바라보는 한강 이야기입니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야경입니다. 대표적인 63빌딩에 불빛들이 들어옵니다. 모래섬이었던 여의도는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에는 쓸모없는 땅이라 해서 사람들이 너나 가져라 해서 너섬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기르던 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량한 모래섬이 서울의 심장부로 기적이 일어난 여의도입니다. 원효대교는 여의도로 유입되는 교통량 증가로 한강대교와 마포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져 통행료를 받았지만 나중에 국가에 기부를 한 한강의 13번째 다리로 1981년 10월에 개통하였습니다. 한강철교는 총 4개의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00년에 개통한 용산역과 노량진역을 잇는 길이 1110m의 철도 전용 교량으로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다리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언덕에 있었던 월파정은 말 그대로 달빛이 부서지는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이 지어졌는데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때 김종서 장군이 이곳에 살았다고 하며 숙종 때는 판서 장선징의 별장이 되었다가 남용액이 거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월파정은 시인 묵객들의 시회초로서 달 밝은 밤에 정자에 앉아 한강물을 바라보거나 한강에 배를 띄우고 달 구경을 하면서 시를 읽던 낭만을 만끽하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월파정 앞 한강에서 밤에 배를 띄우고 벗들과 함께 놀았던 이 일을 다산 신문집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이 광복 후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장량 장택상이 소유하기도 했던 월파정은 식당 별장으로 운영되다가 노량 수산시장의 재건축으로 지금은 문을 닫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과 노량진 사이를 잇는 한강 위에 놓인 최초의 인도교로 노들섬 가운데를 지나는 1917년 10월 7일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되어 1965년에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현재는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이 만장되어 국립대전현충원이 1979년에 개장하였습니다. 1984년에 준공된 동작대교는 한강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어서 과중한 통행량을 덜어주고 있으며 과천 방면으로 연결되어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으로 동작역 2번 출구에 동작이 나루토 표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기도라고도 불렀던 반포섬이 있었는데 한강 개발로 1980년대에 조성한 인공섬입니다. 설해섬은 인공섬이지만 계절마다 각종 꽃과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며 갈대밭과 호안길은 시민들의 산책로와 사진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는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해섬에 2006년 4월 22일 오전 5시 10분경에 괴어가 출몰하였는데요. 돌고래 일종인 상갱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에 큰 물고기 6마리가 밀물을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22년에는 몸 길이가 10m인 보리고래가 한강 인도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김포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를 제거하게 되면 한강에서 상괭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한강 인도교와 한강철교 폭발하는 비극적인 경험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구상되었던 잠수교는 1976년 7월에 완공하였고 반포대교는 1982년에 완공되었는데 한강 최초의 복층 교량입니다.
흔히들 잠수교를 안보교라고도 합니다. 전쟁 시 잠수교는 폭격을 피할 뿐 아니라 파괴 후 빨리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반포대교 아래에 있어서 공중에서 보이지 않고 교각이 짧아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무지개 분수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응모작 가운데 인터넷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분수 이름을 무지개 분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 1140m 교량 분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을 한강에 만들자는 의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만들어진 세빛둥둥섬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꽃과 봄의 여신 플로라의 정령이라는 뜻으로 솔플로라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으며, 솔플로라라는 이름은 완공 후에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되었던 2011년 순우리말 이름인 세빛둥둥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빛은 빛의 사문색인 빨강, 파랑, 초록을 뜻하며 다양성과 조화,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미 8군 부대에서 방류한 독극물이 한강에 방류했던 맥팔랜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2006년에 만들어집니다. 만초천은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괴물에서 괴물의 은신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 개의 기둥이 빼곡히 박혀있는 원효대교 북단의 하수도, 예전에는 넝쿨풀이 많아 넝쿨레라 불리던 만초천입니다. 인왕산과 안산 사이로 흘러 청파동으로 해서 용산 원효대교 북단으로 유입되는 만초천은 일제 때 욱천이라고도 불렸던 한강 지류입니다. 용산 나루에는 나룻배를 건조하던 장소로 유명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나루토 표석과 모골공원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심원정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정월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소소행장이 조선을 배제하고 강화회담을 맺은 곳입니다. 현재 정자는 남아있지 않으나 그때 심었다는 수령 500년쯤으로 보이는 백송은 천연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강화비에는 외명 강화지처라고 음각되어 있습니다. 별령창은 조선 후기 헌종 14년에 훈련도감 군인들의 군량비를 저장하던 창고로 세웠습니다. 읍정루는 정조 원년 1776년에 지은 별령창고에 딸린 누각으로 정조 임금은 군사훈련을 핑계로 읍정루에서 매우 아꼈던 이복 동생 은원군을 만나 즐겼던 곳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읍중루에서 여러 선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조선 말기에는 세관 감시소를 거쳐 불화원의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담정은 안평대군이 만여 권의 책을 모아놓고 선비들과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고 시를 지으며 국정을 논했던 곳으로 달밤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라는 담담정은 지금은 벽산빌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평대군 사후에는 신숙주의 별장이 되었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총독부 정무총감의 별장으로, 광복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화장으로 가기 전 머물기도 하였던 마포장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마포 나루에는 목재와 새우젓, 소금 등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드나들었으며, 전국 소금이 마포 나루에 집결되어 마포 소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소금과 더불어 유명세를 탔던 것이 바로 새우젓과 설렁탕인데, 마포 나루 주변으로 설렁탕 음식점들이 즐비하여 고달픈 일꾼들의 안식처가 되었는데, 작사가인 정두수 씨 또한 도화동 큰 길 건너 오래된 마포 설렁탕 집에서 작곡가 박중섭과 술 마시다 번개처럼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마포 종점입니다.
서민의 애환과 정취를 실어 나르던 전차가 사라진다는 아쉬움과 함께 연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도 전해온다는 마포정점은 근대화 문명에 밀려난 전차 고별도래이기도 해서 전국적으로 마포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한강 몽땅 축제 빛의 나라 한강 야경답사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